건물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많이 맡기는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업체에 맡기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건물을 사서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에 내 본업이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기에 쏟으면 얻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그 건물을 사실 분들보다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요. 원비팅에는 비팅을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중개하는 팀이 있고, 또 비팅을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이 관리하는 팀을 저희는 이제 자산관리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산관리팀의 이준윤 수석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사. 안녕하세요. 예. 예, 원랩 자산관리팀 이준현 팀장입니다. 참, 그 전에 제가 이준 수석님이 좀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얼마 전에 이제 신사임당이 나와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준 수석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건물 하나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간지 몰랐어요. 그 아주 청소하는 사람도 바꿔야 되고, 세콤도 바꿔야 되고, 딱 엑셀 파일 하나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딱딱 계약서들, 그 컴퓨터 파일도 하나 그쵸, 주시고, 이걸로 해서 딱딱 계약서 딱 꽂고, 여기 만기 언제인지 해서 딱 해서 한 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걸 해서 입금 언제 되는지 날짜도 다 정리돼 있고, 네. 세상에.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겠죠. 이게 신사임당이 건물 샀을 때 소유권 이전 받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건물 관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이 많을 때, 네. 고민스러울 때,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자산관리라는 업, 그리고 자산관리팀에서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네. 이 종류도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하고 뭐 시간이 꽤 들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대행을 해서 그 일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 소유자분은 이제 뭐 본업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누리셔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도 있으실 거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저희가 확보를 대신 해드리면서 거기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대신 해드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관리라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꼬마 빌딩의 자산관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자가로 이제 산다 하더라도 관리실 있잖아요. 관리실에서 시설 관리를 다 해주고, 뭐 혹시나 뭐 전세입자가 뭐 어디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전화하기보다는 관리실에 먼저 전화해가지고 먼저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수석님은 아파트로 따지면 관리소장님이시잖아요. 네, 뭐 비슷한 역할이라고 이제 할수 그렇게 있죠.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개념 정리는. 그죠? 아닌가요? 예, 뭐 약간은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보안 쪽하고 시설 쪽에 문제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자산 관리는 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또 임대, 그리고 뭐 임대료가 들어오고 뭐 시설에 따른 비용들이 나가고 하는 그런 재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한 크게 봐서 3가지 정도가 통합된 게 자산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자산관리 일을 하고 계시지만 자산관리 일을 처음부터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원랩 원빌딩하고 같이 일을 하기 전에는 예. 하이마트에 있었고요. 예. 그때는 이제 관제팀이라 그래서 팀 이름은 관제팀이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하이마트는 이제 매장을 내고 해야 되니까 나대지를 빌려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마트 매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 유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자가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죠. 건물이나 그죠. 수지나, 예. 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 관리하는 일을. 그러니까 관제가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일을 한 회사에서도 한 13, 14년 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건물을 관리하시고 계시다가 네. 하이마트 퇴사하고 저희 이제 원비팅에서 스카우트 한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예,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규모로 좀 작지만 꼬마 빌딩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좀 관리를 하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게 벌써 10년이 됐는데, 예. 부동산 자산 관리란 게 예. 일반적이지는 않은 업종이었어요. 음. 네, 지금 자산 관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숫자도 지금보다는 좀 적었고, 그리고
보통 거의 대부분이 소유자분들이 직접 하는 형태가 많았고 대부분 그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계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건물 가서 앞에 이제 쓰레기 치우고 있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고 있고 누가 보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인데 집주인이야 건물 주인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 관리를 많이 하실 때니까 이런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뭐 용역을 의뢰하거나 비용을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지금은 이게 건물이 하나의 재테크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전문직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하시는 일 외에도 이 건물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많이 맡기는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업체에 맡기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장점은 우선 뭐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밀착돼서 할 수 있고 본인 머리에 다 있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는 이 수도 배관이 고장이 났었고 작년에 들어온 임차인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더 잘 될 것 같은지 아닌지 이런 거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러니까 것까지 다 알겠네요. 훨씬 더 얻는 정보가 많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그렇게 다 알려면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관련해서도 임대차 계약하는 것부터 내보낼 때까지 나갈 때까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거나 하면 독촉도 해야 되고 이게 아주 이 임대료 안 들어오는 게 악성채무로 쌓이면 소송도 뭐 본인이 관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드는 품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관리 건물 관리라는 게 좀 짜질구레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밀착해가지고 디테일한 것들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양이 종류가 많고 업무량이 많은 걸 자기가 비전문가인 건물주가 다 완벽하게 소화해내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업체한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업체를 다루고 이제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보는 건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게 자가관리의 장단점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위탁관리 전문 업체를 맡기는 방법의 장단점 뭡니까? 우선 장점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요한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공실이 있으면 이 공실을 임대료 얼마에 내놓겠다. 중개업체 통해서 업체가 오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결정. 그다음에 뭐 보수할 때가 있으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걸 승인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이런 결정만 하면 되고 뭐 나머지 프로세스에 이제 자산관리 업체에서 하니까 본인이 시간 들 일이 거의 없는 거고요. 단점은 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전 히스토리를 본인이 아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뭐 이런 부분 하나랑 비용이 든다. 어쨌든 자기가 몸으로 때우냐 예. 돈으로 때우냐 이 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건물 새로 매수하신 분들 예. 이렇게 자산관리 계약 관련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꼭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처음 하셔도 뭐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시면 되니까 이게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실 수 있는데 자산 관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부가가치. 건물을 사서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에 내 본업이나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쏟으면 얻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에 일정 부분의 자산 관리료를 내고 자산 관리 위탁하는 거랑 본인이 직접 하는 거랑은 본인이 그 시간에 본업도 하시고 뭐 하여튼 활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가가치가 훨씬 큰 어차피 거다라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기회 비용이 차이죠. 네. 뭐 예를 들어 시간당 그 자기가 연봉을 받던 아니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해서 소득을 버시는 분이든 간에 시간당 자기의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건물 사시는 분들이 시간당 인건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이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기회 비용의 차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업체를 찾아서 뭐 금액 협의하고 보수하고 공사하는 거 가서 보고 이러는 시간하고 저희가 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분이 직접 하시면 이거를 뭐 전체 시간으로 봤을 때 한 10시간이 소요되는 거라면 저희가 하면은 2-3시간 정도면 똑같은 어떤 일이 터졌는데 건물주는 많이 접해보지 않은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찾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시간이 10시간이라면은 이 전문 업체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죠. 이 사건이.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업체 전화해가지고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다른 건물에 또 터졌으니 요거 오셔가지고 똑같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하니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화장실 배관이 공파가 돼서 누수가 된다 하면 이제 그거를 대부분은 입주사들이 먼저 알게 되잖아요. 입주사들이 먼저 알고 전화를 하겠죠. 이제 건물주 소유자건 아니면 이제 자산관리 업체든 각각 전화를 했을 때 상황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 보면 요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게 좀 짐작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사진 보고 이거를 누가 고쳐야 되는가, 이거를 건물주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네, 되는지. 입주사가 보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용 부분이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가 이제 보수를 하게 될 테고 그 판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입주사하고 임차인하고 네. 건물주하고 생기는 분쟁도 해결이 될 수 사전에. 있겠네요. 네, 사전에 그렇죠. 해결할 수 있겠네요. 사전에 이게 오해가 안 가게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입주사분들도 이건 이래서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뭐 건물주가 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건 저희가 상황 보고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점검을 할 거잖아요. 저희는 이 시설 그 영선 실장님께서 계시니까 예, 맞아요. 방문을 해서 이게 원인이 뭐고 공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계략적인 거를 머리에 그리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간단한 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실장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시설업체 수배를 해서 이 업체 이렇게 이게 문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보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이제 협의해서 공사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직접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부닥치는 문제가 그거예요. 이거 내가 해줘야 되나? 대부분은 원인이 뭔지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이게 얼어서 터진 건지 아니면 뭐 배관이 헐거워져서 한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부터 파악을 하려면 설비 누구 아시는 분이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동네에서 설비하시는 분을 불러요. 근데 이분이 실력이 있으신 분 같으면 한 번에 원인을 찾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고치고 뭐 다시 고치고 해야 되니까 설비업체 수배하는 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설비업체 수배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너무 바쁘니까 특히 겨울 동파할 때 같은데 여기저기 다 동파가 나버리면은 그분 너무 바쁘죠. 몇 군데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배를 해서 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건지도 좀 불안하실 거고 그리고 이게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들었다. 근데 이게 적정한 비용을 내가 지불한 건지도 좀 불안하고 다 공사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비용 지불하고 세금 계산서 받고 뭐 거기 여타 따르는 잡다한 업무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를 하다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좀 잘못 건드려서 임차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건드렸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건 건물 쪽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본인이 원래는 설비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설비 업체면 공사를 하다가 네. 그 설비 업체가 실수해가지고 네. 인체를 손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손상된 거는 뭐 할 수 없는데 뭐 실수로 한 건 또 설비 업체랑 뭐 그런 건 또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도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데 이 결정을 빼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요게 그렇죠. 결정이 되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 말씀드린 것만 해도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 했을 때 거쳐야 되는 이 프로세스가 대략 그 완전 비용 지불까지 완전히 끝나려면 한 15개 정도 돼요. 절차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벌어지는 전화 통화가 요 건으로 한 30에서 40통화 정도 될 거예요.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부분이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은 괴로워요. 이게 괴롭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산관리팀이 직원들이 퇴사가 많은 게 그런 것도 건가? 있어요. 그나마 뭐 좀 늘 하던 일이고 하니까 그런 거지. 뭐 이 중에서 인간적인 트러블이 안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임차인을 하시면 하죠. 그러겠죠. 이걸 왜 내가 하냐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못 하실 일은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시간 많이 걸리면 뭐 그만큼의 이제 부가가치 내가 쏟는 시간에 대한 부가가치는 확 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위탁 관리하는 거랑 직접 관리하는 거랑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산관리팀의 인적 구성을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영선 실장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뭐 직원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시설물만 보시는 영선 실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이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셔가지고 예. 초동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뭐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쉽게 생각하면 예.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나왔던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순돌이 아빠 있잖아요. 순돌이 아빠, 예. 만물 박사. 그죠? 순돌이 아빠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뭐 그런 일도 하시고 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가? 네. 이거 내가 직접 할까? 아니면 업체 불러서 할까? 업체 불러서 하면 대부분은 작업 지시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그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위에서 네. 시켜야지 해요. 네. 예, 근데 시키는 분이 모르면은 네. 못 시킬 거고, 그럼 이분들은 얘기 안 해주셔서 난 안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책임 소지에서 분명히 일이 그렇죠.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네. 영선 실장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합리적이고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다시 문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가 이제 영선 실장님이 주로 하시는. 그럼 영선 실장님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다 케어하시는 예, 거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도 그렇고 설비도 그렇고 예. 이제 전반적으로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이 직원들은 임차인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뭐 시설물에 대한 얘기도 통화를 하거나 미팅을 하고 네. 또는 아니면 뭐 이번 달에 왜 임대료 안 냈습니까? 네. 저번 달에 안 되셨으니까 지금 2달 연체입니다. 예. 뭐 임대료에 대한 연체 독촉 전화도 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마무리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임차인 섭외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시설 쪽 직원 영선 시장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회계 쪽 담당하는 회계 쪽. 직원이 있고요. 예. 이분은 이제 주로 입주사들 대면 접촉은 안 하는데 주로 회계 쪽 관련한 세금 계산 발행하고 예, 그렇죠. 행정적인 일. 그다음에 뭐 어디에 공사를 했으니까 그 업체한테 돈을 보내줘라고 하면 돈 보내주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그러면은 구성이 됩니다. 시설을 맡아서 하는 영선 실장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다 케어하면서 네. 이제 뭐 임대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행정까지 뭐 예. 명도 소송이면 명도 소송까지도 다 하는 직원이 있고 이게 좀 직원 분류는 세 가지가 돼 있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수석님이 그 직원들 다 또 총괄을 해가지고 또 정리해 주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관리 그 업무 분야가 크게 봐서 이제 임대차 관련된, 입주사 관련된 거, 입주사 관련된 예. 임대차, 시설 관련된 시설 거, 관리, 예, 그다음에 뭐 회계나 뭐 이런 쪽 하는 재무 관련된 예. 그걸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인적 구성도 그렇게 분야별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네. 그 얘기는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원피팅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산관리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나가고 있는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뭐 상담료 받지 않습니다. 가끔씩 상담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담료 없이 상담해드리고 이 업체가 맡아서 해줄 만한 업체다, 믿을 만한 업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일을 주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일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그 상담 관련해서 예. 뭐 이렇게 전화 주시고 하면 예. 그 뭐 저희가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건물도 있어요. 어떤 건물들은 보면 직접 하시는 게 나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저희가 맡아서 하기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고 손님이 여기 보내요. 네.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지.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예. 이거 내가 맡겨도 되는 건가 이런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산 관리를 뭐 아끼건 아니건 간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는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오라.